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가성비의 이제 중저가 전기차입니다. 3천만 원.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기아에서 나온 EV3 같은 경우에는 차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반응 엄청 좋다고. 네, 반응이 엄청 좋고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조금 적용하면 지금 3,2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에요. 네, 저가 원래 그 자동차에는 현대 기아차가 안 들어가잖아요. LFP 배터리를 채용을 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LFP를 넣죠. 네, 레이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네. 들어갔잖아요. 근데 중저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3원계 배터리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EV3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사실 주행거리랑 충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주행거리를 보시면 EV3 이제 스탠다드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0km, 그다음에 롱레인지 좀 오래 가는 거는 501km까지 지금 주행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오, 많이 가네요. 네, 충전 시간도 지금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29분,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31분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니로 EV 있잖아요. 전에 나왔던 전기차. 그거보다 충전 시간을 무려 12분이나 단축했다라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충전 시간도 단축이 되고 주행 거리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 가격은 더 싸졌어. 그러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거보다 앞으로 더 싸질 텐데 과연 사람들이 내연기관차를 계속 사게 될까? 그러니까요.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실제로 그 외국 리포트 그 보니까 네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네네.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가격 그 생산 가격이 네네. 거의 일치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내년 정도에는 일치가 가능할 수 있어요. 보조금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보조금 생각이 빼도 그러네요. 보조금 빼도 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음. 아무래도 그 정도 상태까지 가려면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중국은 내연기관차 정도의 가격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가 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 차잖아요. 하이브리드도 어차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가격대가 낮아지고 성능은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좋은 이제 환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것들을 뉴스로 이렇게 보면서 네네. 이게 전기차가 미래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게 자꾸 6개월, 1년씩 딜레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미 이제 투자에 많이 또 계속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지치신 거지.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윳돈도 없고 네네. 여기서 이제 거의 멘탈이 다 흔들리신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인데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기회인데. 네. 이제 저가에 계속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마음은 힘들죠, 굉장히. 왜냐면 이제 계속 오르면서 내가 투자도 계속 하면 좋은데 내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조금 다른 맥락 얘기인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네네. 보면은 2022년부터 거의 한 1, 2년 하락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계속 샀으면 네. 지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죠.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하고 약간 이게 전기차의 미래가 네. 아까 그래서 미래를 여쭤본 게 네네. 정말 전기차의 미래가 확고하다고 하면 네네. 지금 그냥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알버말이든 뭐든 네네. 그냥 계속 사면 진짜 수익 클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레버리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급작스럽게 또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집을 이사한다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또 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성비 차가 있는 거에 비해 또 고급 차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캐딜락에서 첫 전기차 리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GM 얼티엄 셀즈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적용을 한 거고요. 플랫폼도 얼티엄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안 줍니다. 1억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1억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배터리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고속 충전을 할 경우에 10분 만에 12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전 기술도 이제 굉장히 발전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고급차에 이런 기술들이 탑재가 되지만 앞으로 저가 전기차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리릭 같은 경우도 네. 작년 11월인가 나온다고 막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늦춰진 것 같고. 네네. 리릭도 조금 늦게 나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그 광물 얘기 네네.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네. 그 이제 그 미국에서 네. IRA를 네네. 원자재에다 적용해가지고요. 네네. 그 중국산 그 리튬하고 니켈은 이제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또 호재 뉴스라고 받아들여서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국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채굴 한 리튬 비중이 2018년에는 전체 시장에서 14%에서 올해는 35%. 그러니까 14%에서 35%예요.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독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광산 투자라든지 리튬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한국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기간에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리튬 광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광산이나 아니면 염호 이런 걸 개발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개발해야지, 당장 내가 캐야지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굉장히 친숙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네, 칠레산 와인도 많이 들여오고. 포스코 에젠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칠레 정부랑 접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칠레 쪽 리튬이 개발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랑 LG엔솔도 거기 네. 칠레에다가 투자한다고 했고 네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광물들 네. 그 IRA 적용받는다고 네네. 하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아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좀 걸리는 네, 이슈일 수 시간이 있겠군요. 걸리는 이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 사진만 봐도 네네. 저거를 다 깔고 네네네. 파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조업이 그냥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자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쉽게 이제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은.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 쪽이 상당히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포스코 그룹 자체가 그런 일들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포스코가 좀 강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은 네네. 뭔가 바로바로 좀 될 네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그런 맥락을 제조업에다가 함부로 적용해서 투자 네. 아이디어를 세우고 큰 네. 돈을 태우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도 호재 뉴스가 네네. 그 트럼프의 대항마로 이제 해리스가 떠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네. 해리스가 우세하다고요? 네, 우세하다고 나왔고요. 진짜예요? 네,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4%,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로 나왔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우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지금 그 정치계에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대선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경우에, 그다음에 만약에 당선까지 될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바이든보다는 더 강력하게 이어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랑 2차 전지는 수혜 아닌가요? 수혜죠. 네,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굉장히 반대적인 분위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에다가 남자.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다가 이제 소수. 네,
흑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짬뽕이 됐어요. 흑인하고 인도계랑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흑인이고 이제 어머니는 인도계 사람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 나이적인 것도 되게 반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고령이지만 해리스 대통령은 나이가 꽤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여론조사에서 우세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해리스가 더 쉽다. 네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 아까 그 처음에 파이트하는 그 네네네.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네네.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보니까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대통령이 네네네. 거의 다 당선이 되는 걸로 네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을까 했는데 네네. 정말 그렇게 근데 이렇게 보세요.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좀 높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토론도 진행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엎치락뒤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공개된 그런 네. 정책을 봤을 때 2차 전지에 좀 국한해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해리스 민주당 쪽이 네. 되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유리하죠. 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응원하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우세한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전기차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돼야 유리한 거죠. 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 물가적인 면들은 뭐 네. 금리나 이런 게 또 9월에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금리 인하는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맞아요.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9월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라는 예측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만약에 안 된다면은 좀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된 게 이제 3%인데 최근 이제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원하는 건 2%란 말이에요. 근데 2%까지 되려면 많은 게 이제 안정이 돼야 되죠. 국제유가도 더 내려가야 되고 뭐 부동산도 좀 더 내려가야 되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만 호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아직 $70, $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60대까지는 내려가 줘야 인플레이션 상승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게 될 것 같고요. 미국 부동산도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워낙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 있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2%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2%가 되진 않았지만 내린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린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요거는 증시에서 좀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때 한번 네. 폭락이 오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사실 경제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좋겠죠. 왜냐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 쓸 때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쥐약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이제 선제적으로 내린다면, 그거는 약간 증시에서는 좀 좋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 증시는 지금 기술주마저도 네.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네네. 기술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술주가 미국을 지금 계속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파트가 주도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네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제가 이거는 한 2년 전부터 얘기한 것 맞아요. 같아요. 인공지능
사실 거면 그냥 고민 없이 엔비디아 맞아요. 사셔라.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 사셔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 칩이 인공지능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챗 GPT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용이 많이 될수록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성능을 좀 떨어뜨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엄청 팔려요. 네, 엄청 팔리고 있고 중국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은 중국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칩을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칩에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HBM이잖아요. HBM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HBM 칩 자체를 중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의 엔비디아 제품을 중국에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중국에선 우리는 그래도 계속 구매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정이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옛날 닷컴 버블처럼 사라질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 지금 그 월로 받잖아요. 월로 받기 때문에 한 29,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꽤나 많이 쓰더라고요. 네, 지금. 저도 네.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할 때 이제 조사 차원에서 가끔 쓰기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요. 네, 그 기계적으로 막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 추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걸 이용하면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도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디스를 엄청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방위비까지 이제 더 내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미국을 우선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의 TSMC가 조금 안 좋게 될 수 있다. 그런 영향으로 이제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매출 이제 발표를 해요. 이제 매출 그 컨센서스가 이제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이 거기에 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이제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